오늘의 키워드는 방파제입니다. 보안업체 회사에 다닐 때였습니다. 계절은 겨울이었고요. 1월쯤 되는 늦겨울이었는데 바닷가 옆에 있는 지방의 한 작은 도시에 살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방에는 하고 놀 곳이 많이 없었기에 등산을 많이 하러 다녔는데 친구 한 명이 갑자기 낚시에 취미를 가져 낚시를 하러 바닷가에 다니는 것이 주말의 일상이었습니다. 바닷가에서 싸구려 낚싯대를 던지고 술도 먹고 고기도 구워 먹고 그러면서 낚싯대가 파닥거려서 손으로 잡으면 그 핸드폰 진동처럼 떨리는 감촉이 생각보다 재밌었습니다. 뭐 잡히는 것은 볼락새끼나 보거새끼들이 잡혔기에 먹지는 못했으나 바닷바람을 쐬면서 손맛을 보기에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주말이 되어 친구들과 낚시를 하러 가자는 약속이 잡혔었습니다. 보안업체 규칙상 주말을 교대 근무로 서야 했기에 친구들을 먼저 보내고 저는 회사 업무를 한 뒤 뒤늦게 바닷가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 차는 구화방이라고 옛날 아반떼를 타고 다녔는데 후방 카메라는 없었고 후방 감지 센서만 있었습니다. 다행히 내비게이션은 있어서 친구들에게 주소를 받았습니다. 야, 허스야, 그때 거기 바다 알지? 그래, 거기로 갈게. 친구들과 한번 갔었던 장소가 있었기에 어렵지 않게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1시간 안에 도착하는 거리였는데 장소와 가까워질수록 날은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하더니 거의 도착할 때쯤에는 밤이 되었습니다. 도착할 때쯤 되니 두 갈래의 길이 나왔습니다. 한 번밖에 안 가봤던지라 기억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왼쪽의 길, 오른쪽의 길,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내비게이션에도 자동차의 위치가 제대로 잡히지 않아 길이 화면에 띄질 않더라고요. 어디 쪽으로 갔는지 생각하고 있는데 특이한 건 두 갈래 길 다 방파제가 보였기에 길이 연결되어 있나 보다 생각하고 왼쪽 길로 들어섰습니다. 한참을 쭉 달리는데 이상하게도 가로등은 점점 없어지고 사람의 인기척도 하나도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후진하기에도 힘든 게 길이 너무 좁아 유턴할 공간도 없어 보였고 자동차의 안개등 말고는 주변에 빛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 후방 카메라도 달리지 않았기에 조금만 후진을 잘못하면 구덩이나 바다에 빠질 것 같아 어렵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길을 끝까지 가봐야겠다 생각하고 더 차를 끌고 10분 정도를 더 들어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길이 끊겨서 벼랑 끝까지 차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전화하려고 하는데 핸드폰이 터지지 않는 거였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차에서 내려 폰을 들고 방파제 위에 올라가 이리저리 하늘로 팔을 뻗어 신호를 잡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풀로 덮인 작은 골짜기 같은 게 보였고 반대편에는 방파제와 바다가 보였습니다. 이상하게도 참 겨울바다는 바람이 세게 느껴졌습니다. 빛이 하나도 없고 사람도 없으니 숲에서 무엇인가 짐승 같은 뭔가가 튀어나올 것 같았고 바다 쪽에는 잔잔하게 파도가 치는 게 조금씩 겁이 나기 시작하며 몸이 떨리더라고요. 한참을 그렇게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신호를 잡았습니다. 친구에게 전화 버튼을 누르고 친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야, 왜 이렇게 하나? 친구가 묻더라고요. 그게 길을 잘못 들었어. 왜? 어딘데? 어떻게 길을 잘못 들었는데? 두 갈림길이 나와서 왼쪽 길이 맞나 싶어서 쭉 들어가는데 길이 끊겨 있어 차도 빼지를 못하겠다. 알겠다. 우리가 갈게. 거기 있어라. 다행히 친구들이 이쪽으로 와준다고 해서 안심하고 폰을 호주머니에 딱 넣으려고 하는데 패딩을 안 입고 나왔다는 걸 깜빡해버려서 폰을 방파제 사이에 떨어뜨린 겁니다. 다행히 바다에 빠진 게 아니라 모래에 떨어졌고
손이 닿는 위치라 팔을 뻗어서 폰을 주었습니다. 그때 탁 하고 무슨 소리가 나는 겁니다. 순간 얼어서 재빨리 고개를 들고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다행히 그 소리는 차 문이 닫히는 소리였더라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차 불빛이 하나 보이면서 친구 2명이 뛰어와서 도착했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은 운전병 출신이었던지라 운전을 기가 막히게 잘했고, 한 명은 차 뒤를 봐주겠다 하면서 그렇게 겨우 차를 뺐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갈린 길로 다시 들어가니 저번에 놀았던 그 위치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도착해서 막 운전을 어떻게 했길래 차가 그런 곳에 들어갔냐면서 웃고 떠들고 고기도 먹고 낚시도 하고 재밌게 놀다가 집에 가려고 하는데, 저 옆에서 가방을 하나 들고 와서 혼자서 낚시를 하려고 하는 남자가 한 명 보였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하고 번거지 같은 걸 쓰고 계셨는데, 들고 온 아이스박스처럼 보이는 통 안에는 꽤 많은 물고기가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랑 구경하면서 아저씨, 이 물고기 어디서 잡았어요? 물어보니 이 길 들어오는 길에 2 갈래길이 나오는데 그 왼쪽 길에 들어가면 물고기가 잘 잡힌다고 그러더라고요. 에이, 우리도 거기서 낚시할 걸 그랬다. 거기가 낚시 포인트인가 보네. 그렇게 말하니 아저씨가 근데 혼자서는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물고기가 잘 잡히는 낚시 포인트인데 혼자서는 가지 말라고 하니까. 그래서 물어봤죠. 왜 혼자는 가지 말라고 하는 건데요? 물어보니 거기서 죽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가로등도 없고 사람도 한 명도 없어서 사람이 딱 죽기 좋은 장소이긴 한데, 그래도 이상한 게 혼자 가서 죽은 사람들이 많다 그러시더라고요. 죽은 귀신들이 많아서 나도 모르게 귀신한테 휩쓸려 바다에서 뛰어내려 죽는다는 소리도 있고, 잘은 모르겠는데 혼자서는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아저씨. 혼자서 재미 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물으니 진짜라고 계속 똑같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그 말할 때마다 살짝 술 냄새가 풍기는 게 취한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그래서 에이, 술 먹고 그런 농담하시면 안 돼요 얘기하고 저희는 2 차를 끌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먼저 출발한 친구 2명 중 한 명이 그때 제가 살던 동네랑 같은 동네라 돌아갈 때는 같이 차를 탔습니다. 밥도 먹었겠다. 바닷바람도 오래 쐬었겠다. 차 히터를 빵빵하게 틀고 1시간쯤 가려니까 잠도 슬슬 오고, 그래서 친구랑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노는데 친구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너 차 뒷좌석에는 왜 앉아 있었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차 뒷좌석에 앉아 있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물으니 아니, 우리 도착했을 때 내가 뒷좌석에 앉아 있길래 제가 왜 뒷좌석에 앉아 있지? 그게 궁금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뒷좌석에 앉아 있지 않았다. 전화하려는데 신호가 잡히지 않아서 방파제 위에서 전화하다가 폰이 밑으로 빠져서 폰을 꺼내고 있었다. 이러니 아 진짜? 분명히 봤는데 너랑 뒷모습이 똑같이 생겼던데? 이 말을 하고 피곤하다면서 잠을 자더라고요. 어느새 동네에 도착했고 찝찝한 기분에 후방 미러를 여러 번 쳐다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친구가 그냥 장난치는가 보다 생각하고 집에 들어와서 쉬고 있는데 다른 차를 타고 간 친구의 전화가 와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수석에 탔던 친구가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너 왜 뒷좌석에 앉아 있었냐고 물어보길래 장난치지 마라 이러니까 내가 장난을 왜 치냐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그냥 그 낚시터에 있던 아저씨가 했던 말이랑 그 장면이 머리에서 계속 떠올라서
걱정돼서 전화했다고 하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생각을 해보니 아저씨의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왼쪽 길 방파제의 끝에 죽은 귀신들이 많다는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친구들이 본 모습은 과연 누구였을지, 친구들이 잘못 본 것인지, 아니면 그 아저씨 말대로 자살한 사람 중 한 명의 영혼일지는 밝혀지지 않은 채 아직도 미스테리한 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